안녕하십니까, 베타쌤입니다. 자, 오늘은 대북 테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에 성공할까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뭐 주말에 트럼프가 트위터로 또 얘기를 했죠. 빨리 움직여 합의를 이루자. 자, 비건 대표도 북미 회담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좀 말을 했죠. 자, 그리고 다음 달쯤에 한번 어떻겠냐라고 협상이 제안해 놓은 상태예요. 자, 그리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인가 오늘 미국에 도착을 했죠. 자, 그러면서 3차 북미 회담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이 조금씩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윗꼬리는 달고 있지만 대북 관련주들이 좀 시세를 주고 있네요. 오늘 또 대북 관련주들, 특히 개성공단, 금강산, 철도 관련주, 시장이 좀 관심이 많은 이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좀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트럼프가 최근에 상당히 조급해졌어요. 자, 뭐 탄핵, 뭐 하원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상원에서 부결되겠죠. 안 될 거예요, 분명히. 그죠? 숫자 때문에. 자, 그런 압력도 있지만 민주당은 그로 인해서 지지율을 깎아먹으려는 그런 전략이죠. 자, 최근에 지지율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 또 공화당 텃밭이라는 이 5개 주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4개 주, 이 5개 중에 4개 중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했어요. 버지니아주, 뉴저지주, 켄터키주, 루지애나주, 이쪽에서 트럼프가 의회의 어떤 패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심적으로도 정말 쪼들려 있는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란 얘기예요. 자, 사실은 이거를 트럼프도 아주 뼈아픈 패배라고 분석을 좀 했는데, 특히 루이지애나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예전부터 좀 강세를 보였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도, 저번에 대선에 성공할 때도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았던 곳이죠. 그리고 청문회 뭐 진행이 또 실시간으로 미국에서 지난주에 방송이 됐죠. 그러면서 사실은 또 좀 안 좋은 의견들이 좀 많이 나아졌어요. 상황이 나빠졌고. 자,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무역 협상도 1단계를 좀 빨리, 좀 거창하게 좀 보이려고 하고 있죠. 사실 1단계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대단한 것도 아닌데 조금 과장되게 좋게 표현하려고 하죠. 그건 뭐예요? 업적 쌓기죠, 지금은. 그죠? 그러나 1단계를 합의해도 2, 3단계는 최소 제가 볼 때는 2년은 걸릴 것 같아요. 빨라야. 어떤 사람은 무슨 8년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벌써. 저는 총 4년을 보잖아요. 지금 거의 한 2년이 지났고, 아직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그러나 북한의 또 비핵화는 물론 이쪽도 쉽지가 않아요. 양국의 의견차가 엄청났고, 김정은은 체제 보장을 위해서라면 핵을 쉽게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죠? 예전에 어떤 핵을 가진 지도자들은 사실 핵을 포기하는 순간 초반에 혜택을 받고 전부 다 암살당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뭐 인민을 위하고 그런 건 없죠. 순전히 자기 체제 보존이 목적이기 때문에 쉽게 핵을 놓을 가능성이 좀 떨어지죠. 미국이 어떻게 설득을 하고 뭐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야만 좀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움직이고 있는 차트를 좀 심도 있게 좀 분석을 해볼게요. 좋은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뭐 경협에서 개성공단 주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주식이죠. 뭐 신원, 뭐 JST나 뭐 인디F 등등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좋은 사람들이 제일 좀 크죠. 변동성도 크고 상승폭도 크죠. 자, 예전에도 한번 분석을 해드렸지만 여기에 큰 파동은 이미 끝난 파동이죠. 여기는 다 반등 B파까지 주고 끝난 파동이에요. 최근을 보시면 이제 폭이 좀 좁아지고 있죠. 이렇게 올라오는 건 기대감이에요. 결국 이슈거리랑, 그죠? 그러나 2차 회담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2차 회담을 잡냐 마냐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도 결국 실패했어요. 그죠? 잘 되지 않았. 자, 3차 회담이, 2차 회담은 뭐 바로 결렬이 된 거고. 자, 그러면서 이제 실망 매물들이 나오면서 다른 파동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뭐
자잘한 뉴스들이에요. 미국은 뭐 비건 대표가 뭐 만나고 싶다 이러면 한번 올라오는 거고, 북한도 먼저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들이 궁핍해지면 만나고 싶다, 뭐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러다가 또 뭐 미사일 날리고 뭐 이런 프로시저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진폭이 좁아지고 있죠, 그죠? 이런 진폭들이 컸던 진폭들, 앞전에 파동을 이뤘던 이 큰 진폭에서 그 다음 파동은 짧은 진폭, 그죠?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최근 더 축소됐죠, 진폭이, 그죠?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렴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조만간 또 뭐예요? 이 큰 흐름에 대한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러나 이런 파동 안에서는 어느 정도 형성되는 그런 눌림이 생긴다는 거죠, 움직임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200일선 맞고 딱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 같은 말로 사실 그것도 트위터로 나온 말이 막 상한가를 가거나 막 엄청난 거래량을 뽑으면서 뭐 이렇게 올릴, 뭐 아니면 점상에서 시작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만약에 날짜가 갑자기 툭 나왔다, 주말에 몰래 뭐 북한 대표랑 미국 대표랑 만나서 둘이 날짜를 잡았다, 정상회담, 그러면 뭐 점상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희망사항이고 누가 봐도 지금은 트럼프가 조급해서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전에 사전 작업은 물론 있었죠. 비건이 말한 그런 것들로 일단 상승은 유지하나 제한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항대들이 4,000원, 그죠? 4,000원 초반, 뭐 그리고 한 4,400원 이런 데 밀집돼 있어요. 저항들이, 단기 저항들도 이런 데를 지금 통과를 못 하고 있어요. 닫자마자 밀린 그걸 흐름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오후에 얘가 갑자기 양봉이래. 오늘 고가를 뭐 다시 돌파하면서 막 이렇게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죠? 좀 이어지는 어떤 흐름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개성공단하고 금강산이 시장에서 제일 주목을 받는 건 있죠. 왜냐하면 대북 테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철도도 있고 건설, 시멘트, 뭐 장비 쪽, 송전, 뭐 가스관도 있죠. 그리고 뭐 비료, 그리고 뭐 DMZ, 뭐 평화공원, 그리고 뭐 그 지뢰 제거,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인권, 뭐 제약, 뭐 이런 것 많은데 사실은 실현 가능성들을 보면 사실 개성공단하고 금강산이 가장 높죠. 왜냐하면 개성공단은 이미 다 시설이 있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해서 뭐 제재만 풀어지고 가서 전기 코드만 꼽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공장 가동을 시킬 수 있어요. 그 운영했던 인력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죠? 그동안 뭐 2년 넘게 좀 쉬었다고 갑자기 하던 일을 까먹지는 않겠죠. 손이 있기 때문에 금방 다시 정상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각광을 받는 테마고, 그 다음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근데 좀 안 좋은 얘기가 있었어요. 북측에서 뭐 김정은이 눈에 거실린다, 철거해라 막 이래갖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 뭐 철거한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압박을 하죠, 남한을. 철거할 거야, 부실 거야 막 이러면서 압박은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있긴 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것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했던 전력이 있고, 그나마 개성공단 다음으로 좀 각광을 받는 테마가 되겠죠. 그리고 뭐 철도 테마, 뭐 예를 들면 푸른 기술 이런 것들은, 철도 테마는 사실 이것도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깔아놓고서 인프라 구축을 다 해놓고 다시 사이가 안 좋아지면 뭐 그대로 남 좋은 일만 하게 되는 거가 있고, 또 그 큰 뭐 유라시아 철도 뭐 그런 거 있었죠. 뭐 이렇게 있으면 남한 북한 유럽 이만한 데다 뭐 러시아를 횡단해서 뭐 꿈 같은 얘기긴 하죠. 근데 그 프로젝트를 뭐 우리가 꼭 참여한다는 그런 사실 보장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철도 테마가 초반엔 제일 강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났을 때 그 김정은이 대놓고 그 얘기를 했죠. 뭐 우리 철도가 뭐 보잘것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판문점에서 그러면서 철도 테마가 제일 그땐 또 셌었죠. 프로젝트도 크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약간 좀 뭐랄까 가능성들이 좀 떨어진다고나 볼까,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금강산 테마 차트를 하나 보면 현대 엘리베이가 사실은 엘리베이터죠 원래는데 상장명은 엘리베이예요. 얘가 예전에는 대장이었죠. 얘만 움직였었어요. 옛날에 금강
한국화산 뭐 이럴 때 현대상선, 현대아산 이것 때문에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파동을 주고 이게 눌림이 여기는 좀 컸어요, 그죠? 얘도 움직임이 컸죠. 그리고 요 파형을 이렇게 해서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죽었죠, 밑으로, 그죠? 어떤 재료들이 소멸되면서 얘도 박스인데 조금 기울고 있는 박스예요. 그죠? 살짝씩 이탈하면서 오늘 같은 날 사실 요 하단으로 다시 복귀했는데 분위기가 이어지면 뭐 이런 데까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얘도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볼 때 뭐 좋아질 수는 물론 있겠죠. 근데 뭐 정권이 바꾸거나 아니면 뭐 트럼프가 뭐 다른 마음을 품거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북한을 자기 선거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이거 골치 아프다. 시간 오래 걸리겠다. 딴 마음을 품으면 또 푹 꺼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혼자 뭐 통일 뭐 이러면서 뭐 우리 또 정부 현재 정부가 또 특징이 약간 어떤 뭐 평화 뭐 통일 이런 걸 좀 추구하기 때문에 또 많이 각광을 받은 것도 사실이죠. 대북주들이. 그러나 이제 북한의 반응을 볼 때 이제 우리랑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하죠. 북한이 결국 필요한 건 뭐예요? 체제 안정과 돈이에요. 그 제재를 푸는 거 일단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미국하고 다이렉트로 얘기하려고만 하죠. 우리의 쉽게 얘기해서 슬픈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이용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결국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등한시될 가능성도 높다는 거. 자, 뭐 좋은 사람들도 아까 다시 한번 이렇게 차트를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 수렴 요걸 잘 지켜봐야 돼요. 터져 나올 때가 이제 됐죠. 이 끝에서 하진 않아요. 그 사이까지는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갑자기 위로 휘져 나오려면 뭐예요? 정말 3차 회담이 돼야 되고 거기서 어떤 큰 진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제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뭐 생각하긴 사실 나름이에요. 뭐 이게 종교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생각하기 사실 나름이란 얘기죠. 그러나 가능성 좀 떨어진다. 왜? 여태까지의 그런 행보를 봐도 그렇고 핵이라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시장의 핵, 그냥 뭐 일반 그냥 미사일도 아니고 핵과 장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이에요. 좀 사안이 심각하다는 거. 북한은 결국은 자기 체제를 지키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포기가 안 된다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아난티 잠깐 봐도 아난티도 이제 대북 관련주, 금강산 관련주인데 아난티도 여기서 파동이 너무 컸죠. 얘도 차트상 기술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이제 수렴 상태로 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얘는 또 한번 이런 식으로 15,000원이 큰 저항이 될 확률이 높죠. 그죠? 15,000원 정도가. 여기에 또 뭐 모여있는 선들도 많아요. 그죠? 301선, 201선. 그리고 여기 거래가 좀 터졌죠. 제법. 이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어느 정도 수반에서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하단으로 내려올 확률이 매우 크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좀 작은 현대로템은 좀 크고요. 현대로템은 좀 무거워서 못 가는 것도 있죠. 얘는 철도주 중에 제일 사실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차트가. 무겁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보면 사실 가장 관련 있는 철도랑 제대로 관련 있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뭐 가벼운 뭐 대하 TI나 리노스 뭐 이런 애들은 또 차트가 틀려요. 대하 TI 가보면 뭐 이렇죠. 대호 AL이 또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또 안 좋은 그걸 겪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래 정지 기간이 굉장히 길었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자, 얘도 뭐 이제 그걸 살려놓고 한번 뜨긴 했는데 얘도 좀 차트는 좀 달라요. 그죠? 개인 이슈가 있잖아요. 얘는. 그죠? 철도주이면서. 요런 것들. 그 외에 뭐 건설이나 뭐 시멘트 이런 것들은 지금 그야말로 좀 죽어가고 있죠. 거래도 못 내밀고 있고 오늘 같은 날 뭐 이렇게 크게 갭상승도 못 꺼내고 있다는 거죠. 송전, 가스관 다 마찬가지고. 자, 대북주들은 오늘 만약에 그래 이거 좋은 뉴스다 그러고 사실 추격을 한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대북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일단은 큰 파동을 한번 죽었기 때문에 재파동이 나오려면 강력한 이슈가 있어야 된다. 적어도 3차 북미 회담이 현실화되고 거기서 일시적인 뭐라도 성과라도 있어야 돼요. 3차 북미 회담이 열려도 그 자리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끌어안고 뭐그 김정은이 북한에 전화를 걸어서 난데 당장 핵시설 부셔버려, 이럴 가능성은 제로란 얘기죠. 생각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양보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안 된다. 뭐 단계적으로 하겠다. 트럼프는 뭘 보여줘야 나도 너에게 공장을 돌려주지 않겠느냐. 이러다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렇게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좀 이슈가 돼서 거래를 좀 튀우고 있는 대북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클릭해서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